아이들이 문제 푸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수학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연산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집을 풀면 되는지, 어느 정도의 학습량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단계를 높여가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수학과 교육과정의 기본 내용은요,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학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이렇게 5가지 영역이에요. 그런데 초등 6년 과정을 총 통틀어서 연산의 비중이 가장 많거든요. 연산은 사칙 계산, 이 사칙 계산이 자연수에서 분수, 소수로 수의 개념이 확장되어 가면서 초등 6년 동안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이 나머지 내영역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 나머지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연산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초등 시기에 탄탄하게 잡아놔야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연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의 흥미를 크게 잃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 아이가 연산을 계속 수준을 높여서 잘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은 채로 연산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겠죠. 먼저 연산 학습을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계적인 문제집 또는 학습지예요. 수학 교과서나 익힘책에 있는 문제는 아이들이 꾸준히 학습을 하기에는 문제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도구라는 표현을 쓴 문제집 또는 학습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꼭 이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있죠. 선생님, 그러면 어떤 문제집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추천은 끊이지 않는 질문이죠. 제가 바로 추천하는 문제집은 내 아이가 선택한 문제집이에요. 시중에 나가시면 연산 문제집 정말 많거든요. 사고력이나 심화 문제집이 아닌 이상 연산 문제집은 크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이럴 때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어요. 야, 아무거나 사도 돼. 너가 딱 마음에 드는 거, 그런 거 사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 2명은 각자 다른 출판사 문제집을 풀고 있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한 아이는 조그마한 문제집, 뭔지 아시죠? 그거 풀고 있고요. 또 한 아이는 디딤돌에서 나오는 조금 큰 문제집, 이런 것들을 풀고 있어요. 본인의 취향인 거예요. 교사인 제가 보면 비록 연산 문제집이지만 아이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일부 다루고 있는 문제집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산 문제집 같은 경우는 아이의 선호도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스스로 챙겨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문제집을 하나 선택했어요. 그 다음은 양을 정해야 되겠죠. 양은 누가 정할까요? 결론은 양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정하는데,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유도된 방향으로 조금 몰아는 가야 되겠죠? 아이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본인이 정한 양을 한 번, 2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양을 정하고 내가 연산 공부에 투자하는 또 시간적인 양을 또 정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집 2장을 푼다. 연산 공부에 30분을 투자하겠다.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2장을 했더니 조금 여유롭더라. 3장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2장을 했더니 아이가 30분 동안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장 반으로도 한번 줄여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습량은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한번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번 정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수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우선 학교에서 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에 맞는 진도를 한번 찾아서 해보는데, 그런데 아이가 너무 버거워한다면 앞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아이가 좀 잘해요. 그리고 충분히 뒤에 것도 할 수 있으면, 연산의 경우에는 아이가 잘 따라오고 충분히 개념이 잡혔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 단계로 충분히 넘어가도 괜찮아요. 연산 문제집의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문제를 나열해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아이들에게 좀 칭찬을 보태서, 야, 너 좀 잘하니까 이만큼 넘어갈 수준 되겠다. 야, 뒤에 거 한번 풀어봐. 뒤에 것도 잘 푸네. 야, 너 수준 이만큼 올랐어. 하면서 마치 보상처럼 뛰어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의미 없는 기계적인 반복 학습을 자칫 잘못하다가 할 수 있거든요.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부모님께서 큰 보상처럼
이렇게 한 번씩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지적 호기심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빼주시는 거, 그거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연산에도 마찬가지로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이 문제 푸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풀이 방법을 달리해서 다음 장은 풀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에만 익숙해지지 않도록. 교과서에 보면 똑같은 사칙연산인데 풀이 방법을 5가지, 6가지를 적어봐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탈피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연산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거 푸는데 몇 초밖에 안 걸렸어.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한 가지 방법을 넘어서 또 다른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꼭 주도록 하세요. 오늘은 초등 수학 공부법 중에서 특히 연산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